대학 시절 열심히 살았고 괜찮은 스펙도 쌓았어요. 도대체 제가 왜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꿈과 열정을 본다면서요. 뭐가 그렇게 부족한 거죠? 자,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취직, 이직, 퇴직 반복해야 하는 우리 현대인들이죠. N잡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입니다. 매번 부딪히는 중요한 관문, 채용의 문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조언과 코칭을 담은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초판이 2017년에 나왔기 때문에 2021년 현재와는 살짝 안 맞는 점도 있긴 하지만 실제 인사 담당자의 관점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조언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유익합니다. 자소서나 이력서에 대해 1도 모르는 순진한 독자라면 충격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채용에 대해 냉정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이 책을 강추합니다. 자, 이 책은 한번 리뷰하고 넘어가기 아까워서 몇 번에 걸쳐 살펴볼까 합니다. 이 책은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로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 이력서, 자기소개서, 인적성 검사, 면접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채용과 이력서에 대한 내용 중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을 리뷰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준비된 합격생일 것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최대 장점은 모든 것을 채용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죠. 시험에 비유하면 출제자의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저도 각종 시험을 많이 치러서 그러한 훈련이 몸에 배어 있는데요. 항상 출제자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는 것이죠. 문제 속에 몰입돼서 빠지는 순간 덫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심판의 성향까지 미리 파악해 둔다고 하죠. 취준생이 아닌 채용자,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채용 시장이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자체가 취업이 아닌 채용으로 접근합니다. 기업은 여러분의 취업에 관심이 없거든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채용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왜 채용 시장이 어려워졌나요?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졌다는 말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경기는 사이클을 따르니까요. 이 책에서는 채용의 목적이 변화된 점을 강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윗세대가 취직할 때는 국가에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죠. 전쟁 후에 우리는 제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시스템을 구축할 프론티어들이 필요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모든 것을 재건할 건설자 이미지가 적합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미 시스템은 너무나 공고해졌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틀이 구축되었고 기업 내에 각종 이윤 창출 시스템과 인사 시스템도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더 이상 인재를 뽑는 게 아니죠. 바로 이 책의 명언처럼 말입니다. 채용이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품을 뽑는 것이다. 자,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미래 시스템을 설계할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취업이 아닌 창업을 해야겠죠. 채용을 시스템의 관점에서 본다면 채용 시험의 1차 목적은 최고의 인재를 뽑는 게 아니죠. 불량품을 솎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시스템에게는 꿈과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상 불가능한 변수가 없어야 되죠. 변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불량품이 없다는 뜻이죠. 즉, 특정 기업이 요구하는 5가지의 요소가 있다면 4가지가 뛰어나더라도 1가지가 결격사유면 시스템은 가차없이 떨어뜨립니다. 기업 중에는 아예 이런 작업을 프로그램이나 AI를 통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야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덜 잔인해 보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채용의 기본 컨셉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이미 이윤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기업이 가장 원하는 건 그 시스템에 맞는 부품이라는 사실이죠. 이 책은 불량품을 거르는 첫 번째 테스트가 바로 이력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자체에 쓸 게 없다면 자소서나 면접은 준비할 필요도 없겠죠. 이력이라고 하면 스펙이 떠오를 겁니다. 이 책에서 인사 담당자들 설문을 통해 제시한 스펙의 순위는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는 학교, 학점, 어학, 인턴십이죠. 그러니까 채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들이 뭔지를 파악해서 집중해야겠죠. 가끔 공모전이나 봉사활동 이력을 어필해서 다른 부족한 점을 보충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극히 예외적인 방법이므로 합격할 확률이 매우 작아집니다. 채용자 입장에서는 저 4가지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엑스트라 요소들을 보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이런 스펙들을 축소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 책에 의하면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이런 요소들을 반영하고 측정한다고 하죠. 이력서는 여러 관문 중 첫 관문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력서를 자세히 살펴보기보다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거른다고 합니다. 대기업일수록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수천 명이 넘는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다 들여다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력서는 구체적인 글자보다 숫자와 등급으로 환산된다는 것입니다. 기업마다 좀 더 중시하는 스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만약 학력과 학점에서 불리하다면 인턴십과 같은 기회를 최대한 잘 살려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업과 직무로 연결되는 경력이 어필되지 않으면 걸러질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력서를 쓸 때 취미와 특기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취준생들이 있는데요. 저자는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특기에 토론이라고 적었다면 적어도 토론대회 수상 실적은 있어야겠죠.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야 채용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력서가 됩니다. 재밌는 점은 채용자의 74%가 취미, 특기 둘 다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스펙에 에너지를 집중해야지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취미, 특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불량품이 되는 길이겠죠. 자,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이왕 부품이 되기로 했다면 시스템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어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파트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